자, 이어지는 순서는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해보는 시간, 매일 법률 상담소입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논의되고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분야가 있죠. 바로 부동산 시장인데요. 그중에서도 최근에 규제 변화 속에서 더 주목받는 게 바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꼭 챙겨야 할 절차와 또 중요한 요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보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자리에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준규 행정사입니다. 네, 먼저 재개발, 재건축이요. 흔히 같이 쓰이는 단어인데 엄연히 다른 단어잖아요. 이 두 가지의 정확한 정의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네. 먼저 간혹 재개발과 재건축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먼저 재건축은 노후된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다시 새 아파트로 지어준 사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재개발은 여러분들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이런 시설들 보이시죠? 네. 이런 것들을 새롭게 구성하는 사업을 재개발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 낡은 그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곳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재개발인데요. 일단은 같은 기반 여러 가지 이제 그 단순한 건물뿐만 아니라 새롭게 올리게 하는 이제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 같은 기반 시설까지 함께 정비하는 게 특징이고, 그래서 이제 재건축이 집을 새로 짓는 것이라면 재개발은 동네를 다시 한번 디자인하는 그런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재개발과 재건축을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각 사업의 추진 요건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노후 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60%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이 법적 기준은 전국적으로 동일하지만 지자체에 따라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재건축에도 필수 요건이 존재하는데, 먼저 노후 공동주택 부지 중에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기존 세대 수가 200세대 이상인 곳, 물론 소규모 재건축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진단에서 재건축이 필요한 수준의 등급을 받은 단지여야, 즉 단순히 오래됐고 낡았고 다 되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법적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네. 안전 진단에서 재건축이 필요한 수준의 등급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판정은 어떤 기준으로 내려지는 건가요? 네, 건물 구조의 안정성과 주거 환경이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요. 건물의 골조나 주요 구조부가 안전한지, 그리고 주차 공간과 녹지가 부족하진 않은지, 또 배관이나 전기 같은 시설이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확인하고 더불어서 수리 비용과 재건축 비용 같은 비교를 한 뒤에 A부터 E등급까지 구분하는데요. 여기서 하위 등급인 D등급과 E등급을 받아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이 형성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요건이 성립이 되면 그 후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나요? 네, 먼저 재개발 절차부터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재개발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데요. 네. 그리고 나면 정비구역 내의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이 법적 동의 요건을 충족해서 조합이라는 것을 설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합은 재개발 사업의 법적 주체로서 사업 계획 수립과 인허가 진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같은 전체 사업을 책임지는 조직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 조합이 법적 요건과 절차를 잘 갖춰주고 있는지 확인하는 조합 설립 인가를 필수로 받아야 됩니다. 아니 제가 지금 조합이 아닌데도 막 흥미진진하게 빨려들고 있어요. 아니, 조합 설립 과정이 꽤 복잡해 보이는데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어떤 절차가 이루어져요? 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기 위한 몇 가지 핵심적인 단계가 이어집니다. 일단 조합이 수립한 사업 시행 계획을 관할 관청에 승인받아야 하고요. 그 다음은 조합원별로 분양 세대와 함께 분담금과 이주 계획을 확정지어서 한 번 더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리고 나면 주민들이 이제 이주를 시작하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뒤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그럼 재건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재건축도 조합 설립부터 사업 계획에서 착공과 준공에 이르는 순서만 봤을 때도 재개발과 비슷합니다. 네. 하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재건축은 이미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지정하는 단계에서 건축물 재건축 진단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단계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와 신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요. 대부분 기반 시설은 유지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준공 및 입주 단계에서는 이미 형성된 아파트 중심으로 사업이 완성되기 때문에 재개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업 기간이 빨라 보이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또 이쪽으로 이제 저작거리에서 들은 얘기가 있단 말이죠. 이게 재개발 그 재건축 사업에 조합 없이도 가능하다 그러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가능하고요. 어. 어떤 신탁 방식과 같은 개발자를 지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개발자 방식이라고 하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도 부동산 신탁업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서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신탁업자가 토지 건물의 소유권을 맡아서 관리를 하게 되고 사업계획 수립 그리고 시공사 선정, 공사 관리, 분양 등 사업 전반을 책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탁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업 시행자 방식인데 토지 소유자가 신탁업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때문에 네.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도 주민의 동의 절차가 단순화되면서 사업 속도를 빨라지게 하는 장점이 있고요. 그런 게 그리고 두 번째, 사업 대행자 방식이 있는데요. 조합을 설립하고 이 조합이 신탁업자를 대행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조합과 신탁사가 함께 사업을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업의 안전성까지 높이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조합이 꽤 중요한 것 같은데요.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네, 그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법적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재개발의 경우는 정비구역 내에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여야 하고 재건축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신탁 방식으로 이제 추진하게 되면은 토지 등 소유자는 일정 부분 권한이 보장되긴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직접적 관리권은 신탁업자에게 귀속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조합원이 가질 수 있는 일정 부분의 권한이라는 건 어떤 게 있어요? 네, 조합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좀 축약하고자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의결권입니다. 그래서 조합원은 조합의 총회를 통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게 되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주요 안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고요. 두 번째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완료된 후에 조합원은 새로 지어지는 주택을 분양받을 분양권을 가지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보 열람권이 있는데요. 조합원은 조합을 운영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열람하게 되고 확인할 권리를 이제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탁 방식 경우에는 참여자는 애초에 조합이 없어요.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조합원이라는 개념이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열람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권리를 갖는 만큼 조합원으로서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겠죠. 예, 맞습니다. 조합원은 이제 몇 가지 법적, 실무적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요. 정비 사업비라든가 청산금과 같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임시 이주하는 것에 협조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총회에서는 중요 안건 의결에 참여해야 하고요.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나 조합 정관 등을 준수해야 할 의무도 있고 그 필수 의무만큼 중요한 게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적 기준과 조합 정관을 잘 지키면서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는 조합원의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알려주신 박준규 행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